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에셋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은 어땠나요? 네, 이번 주 가상자산 시황은 간만에 좀 잔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새해 장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 16,600달러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거의 16,600달러에서 16,900달러 사이를 소폭으로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16,8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거시경제에서는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약간 미국 증시나 이런 쪽의 흐름은 살짝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동안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미 증시나 제도권 그 자산이 하락세를 보이면은 위험 자산이 하락세를 보이면 같이 가상자산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같이 따라갔죠.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고 계속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특정 알트코인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그 솔라나 코인의 상승세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새해에 접어들면서 거의 지금 한 30%가 좀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지난해 FTX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큰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무너지면서 이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솔라나를 굉장히 크게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거든요. 네, 원래부터도 알려져 있던 사실이긴 했지만 네네. FTX 사태가 터지면서 더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솔라나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FTX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 그 랠리가 좀 펼쳐지면서 솔라나가 되게 크게 오른 모습이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솔라나 오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솔라나 오른 이유로 지금 두 가지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밈코인이 있어요. 이 밈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커뮤니티의 특정 밈이나 아니면은 특정 캐릭터를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코인을 만든 그 케이스를 밈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도지코인도 밈코인 중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코인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밈코인인 봉크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이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지금 열풍을 이끌면서 솔라나가 오른 게 아니냐 하는 반응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굉장히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인 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있는데요. 네.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달 30일이었죠. 이때 이 트위터를 통해서 솔라나가 비록 FTX 때문에 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능한 개발자들이 많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 솔라나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금 같이 오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지지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아무래도 이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밈코인인 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열풍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봉크 토큰으로 그 가상자산 생태계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이자율을 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상자산 생태계에 많은데요. 지금 그 봉크를 유동성 공급을 하면 연 이자율을 한 1000% 해준다. 이런 지금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서 네. 너무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것 같다. 좀 과열 같은 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의회가 가상자산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네, 이 홍콩 의회가 그 가상자산 그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말씀 주신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는 이 홍콩에서는 전문 투자자나 아니면 100만 달러 수준의 어떤 자산을 보유 중인 어떤 특정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네. 네, 이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가상자산 직접 투자는 홍콩에서 불가능했었죠. 근데 이번에 홍콩 의회에서 이 개인 투자자 가상자산 투자 법안을 허용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네. 네,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적격한 라이선스를 승인을 받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시켜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도입 시기는 참고로 지금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6월이요. 네, 올해 6월입니다. 네. FTX 사태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기업 DCG가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네, 그 DCG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큰 가상자산 기업입니다. 네. 그 계열 회사로 코인데스크 US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채굴풀로 불리는 파운드리도 DCG의 계열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이쪽도 전부 DCG의 계열사입니다. 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곳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하고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인데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출금 서비스하고 대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는데요. 네. 대출 서비스는 여전히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출금 서비스도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특히 대출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대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이 지금 해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CEO의 발언이 최근에 나왔고요. 두 번째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직원 20%를 해고했고요. 어저께죠. 1월 5일에 또 30%의 인원을 추가 감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DCG가 휘청거리면은 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미니 여기는 왜 위험에 처하게 된 건가요? 네, 그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제미니 거래소의 서비스 중에 제미니언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제미니언이라는 서비스는 그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그 자산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여기 이 서비스 중에 그 9억 달러 정도가 지금 제네시스 쪽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네시스 쪽이 잘못되면은 제미니 고객들이 예치한 자산 중에 9억 달러 정도가 묶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 공동 설립자 차원에서 1월 8일까지 DCG한테 지금 빚을 갚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1월 8일까지 해결이 될지 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FTX가 무너진 파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낸스 거래소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현재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데요. FTX가 한 3위 정도가 됐었거든요.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3위 정도 거래소였는데 네. FTX가 무너지면서 1위 거래소로 좀 더 편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지금 여러 가상자산 분석 업체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크립토 컴페어라는 가상자산 분석 업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말에 보고서를 내면서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이 4분기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바이낸스가 66.7%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고요. 그리고 또 아케인 리서치라는 다른 가상자산 분석 업체가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 보고서에 비트코인 기반으로 비트코인 기반으로 거래되는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켓의 현물 시장 점유율이 바이낸스가 지금 92% 수준까지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런 복수의 가상자산 분석 업체들이 바이낸스 편중 현상을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1위 거래소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달러 사기 혐의가 있었던 빗썸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왜 무죄를 받게 됐는지 사유가 뭔가요? 네,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정훈 전 의장이 기소를 당한 이유 자체는 예전에 엄청 옛날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한 그 녹취록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원고 쪽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그 BXA 토큰이라고 빗썸에서 자체 발행한 토큰이 있었는데 네. 토큰을 명목으로 인수계약금 1억 달러를 가로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원고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기소가 된 건데요. 이 법원 쪽에서는 이 녹취록 자체는 증거물로 능력이 입증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원고 쪽에서 진술한 그 주장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근거로 첫 번째로 그 김병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 사기를 당할 만큼 그 지식이 없지 않았다, 지식이 충분히 있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을 해석해 보면은 이 원고 측의 주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주류가 돼서 네. 무죄가 지금 선고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내 대표 NFT 기업이었던 메타콩즈의 이강민 대표가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지금 메타콩즈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계속 됐었는데요. 네. 지금 이강민 이제는 전 대표죠. 이강민 전 대표가 이제 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 그런 이제 네. 횡령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네. 결국 이제 1월 4일에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해임안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이제 찬성 4표, 반대 1표로 그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강민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해임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신임 대표로 멋쟁이 사자처럼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았던 나성영 대표가 신임 대표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디지털 에셀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